이 영상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전기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집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침묵이 아니라 냉장고의 윙윙거림, 에어컨, 노트북 충전기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매우 이상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전기에도 좋고 나쁨이 있으며 많은 AI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는 전기 품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전이 아니라 더 교묘한 문제, 즉 더러운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기가 더 많이 진동하고 더 뜨거워지며 아무도 모르게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영상의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두려운데요. A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AI가 여러분의 전기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더 취약한 전력망과 모두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5단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전기와 나쁜 전기, 이 개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전기를 생각하면 두 가지 상태가 떠오릅니다. 있거나 없거나, 뭔가를 꽂으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죠. 하지만 전력망은 사실 음악에 더 가깝습니다. 소리만 있으면 안 돼요. 음정이 맞는지 잡음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많은 나라에서 이상적인 교류 전류는 완벽한 파도 같아요. 부드럽고 반복적이며 안정적인 파동이죠. 이 파동이 변형되면 기술적으로 들리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고조파 왜곡이 생깁니다. 그네를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리듬으로 밀면 그네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엉성하게 밀면 그네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앞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떨리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고통받죠. 전기가 오염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오염도는 측정되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THD, 즉 총고조파 왜곡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잡음이 있지만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허용 가능한 품질 한계가 있습니다. 저전압 네트워크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런 한계 중 하나는 보통 8%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그 지점부터 위험 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열, 진동, 내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류가 부드럽지 않으면 냉장고 압축기 같은 전기 모터는 깨끗한 토크로 회전하지 않고 미세한 자극으로 회전합니다. 그것이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소음이 커지고 냉장고 소리가 더 커지며 진동은 기본적으로 피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모도 심해집니다. 이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선풍기, 펌프, 세탁기, 에어컨,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력 전자장치나 모터가 있는 모든 것은 전류 품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청구서에 시간당 kW라고 적혀 있어도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도착하는지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급격히 성장하면서 다른 소비자와 다르게 행동하는 정의 소비자 유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왜 인공지능은 전력망을 오염시키는 걸까요? 당신의 콘센트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대형 트럭, 두 가지 차량을 상상해 보세요. 정확한 경로를 위해 설계된 초효율적인 전기차. 이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소비예요. 이제 거대한 트럭이 갑자기 가속하고 브레이크 밟고 또 가속하고 브레이크 밟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런 행동 패턴이 바로 우려되는 부분이죠. 기존 데이터 센터도 많은 전력을 소비했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다른 핵심을 가졌어요. 특히 GPU 같은 가속기들이요.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현대 GPU가 실제로 작동할 때는 짐승처럼 전력을 빨아들입니다. 부드러운 소비가 아니라 매우 강렬하고 특히 매우 동기화된 소비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는 부하 분배, 작업 이동, 밸런싱, 피크 완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훈련에서는 목표가 반대일 때가 있죠. 모든 것을 최대로 수천 개의 칩이 함께 조율되어 한 개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죠? 좋아요. 그런데 왜 그게 전력파를 오염시키나요?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이 전자장치를 통과하는데 간단히 말해 연속적으로 마시지 않고 빠른 펄스, 조각으로 전류를 마십니다. 이로 인해 고조파, 잡음, 파형,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더 눈에 띄는 걸까요? 밀도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속도를 높이려고 렉당 GPU를 더 많이 지연과 비싼 케이블을 줄이기 위해 더 가깝게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평방미터당 전력 소비가 급증합니다. 이제 간단한 숫자로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고성능 칩 10만 개가 있다면 각각이 작은 가전제품 수준으로만 소비해도 총량은 이미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더하세요. 냉각, 변환, UPS, 손실, 유명한 PUE는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팅에 쓰이는 유용한 와트마다 인프라의 추가 와트가 필요하고 이는 국가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기관들은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약 3배 45테라와트를 소비했고 기본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약 945테라와트로 예상합니다. 몇 년 만에 2배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 문제는 전 지구적이 아닌 지역적 문제가 됩니다. 변압기, 전선, 변전소, 허가, 전력 품질 등의 문제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추론과 훈련의 차이입니다. 추론은 모델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더 안정적이지만 트래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질문하면 시스템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강도 높은 작업이고 몇 주 동안 공룡을 키우는 것처럼 모든 자원을 최대로 사용하며 완벽히 조율된 길고 강력한 피크를 만듭니다. 여기서 전력망 운영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요약하는 단계가 옵니다. 전력망에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과 수요는 항상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수요가 너무 빨리 증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요가 너무 빨리 감소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수천 개의 시설이 동시에 보호되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이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한 번은 네트워크 깜빡임으로 인해 많은 데이터 센터가 거의 동시에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공포인 데이터 센터, 엘리와 도미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허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을 소개합니다. 북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회랑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여기서 작은 오류는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절대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자동 시스템들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연속성에 집착하며 단 1초의 재시작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시퀀스를 설치합니다. 이상을 감지하면 밀리초 내에 UPS 배터리로 전환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더 오래 버팁니다. 이는 그들에겐 좋지만 대규모로 발생하면 다른 시스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포의 날, 첫 불꽃이 튄 날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어요. 교란 후 송전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짧은 사건과 일련의 미세 전압 강화였죠. 전압이 잠시 수십 밀리초 동안 떨어졌는데 당신은 못 느꼈을 정도지만 민감한 장비들에겐 비상 모드 신호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자체 보호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전력 수요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건 공장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지역의 소비가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예요. 그럼 갑자기 발전량이 남아돌 때 전력망은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올라가죠. 공급과 수요가 더 이상 동기화된 춤을 추지 않으니까요. 이 편차는 수치상으로는 작았지만 경고로서는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이 문제가 더 커지고 네트워크 보호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력망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물리학의 안무입니다. 운영자들은 발전소를 내리거나 자원을 활성화하거나 신호를 보내며 대응할 수 있지만 몇 분 걸리는 일도 있고 네트워크는 몇 초 만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갑자기 감소하면 시스템은 관성, 주파수, 자동 보호 장치가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전이 큰 폭발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작은 클릭 소리와 연쇄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유럽은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정전으로 전 세계적인 경고를 경험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과 정확한 원인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문제 반응 불균형 확대라는 패턴은 운영자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버지니아의 공포는 드라마가 아닌 경고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는 두 가지 불편한 길이 있기 때문이죠. 클러스터와 긴장된 로컬 네트워크에 더 집중하거나 네트워크가 약해 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딘가에 도착할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시멘트, 물, 전선, 발전기와 함께 잠깐 나한테 뭐가 좋아? 라고 묻는 이웃들도 옵니다. 그래서 장소를 둘러싼 전쟁이 있죠. 싼 땅, 싼 에너지, 그리고 큰 문제점. 데이터 센터는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땅, 에너지, 냉각, 시스템. 어떤 장소가 이에 완벽해지면 금방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포화 상태가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북부 버지니아에서는 성공이 병목 현상이 됩니다. 연결 대기열, 스트리밍 제한, 포화된 변압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변화. 모든 것에 대한 예는 기다림으로 바뀌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런 일이 더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지역 정치인에겐 낯선 존재입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전력도 많이 소비하며 세금은 내지만 기대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왜 산업괴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한 지역이 복잡해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처럼 넓은 부지, 광섬유망, 고압선, 계획적인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이 부상합니다. 중요한 점은 AI 계획은 발전소만 더 짓는 게 아니라 빠르게 반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역 근처에 거대 배터리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배터리는 기존 발전소와 달리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
인공지능이 전력망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진정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너지가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송전, 피크와 밸리를 완화하는 저장, 그리고 전력망을 유연하게 만드는 제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멤피스 사례.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 임시 발전이나 주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전력 계약 같은 임시 방편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 더러운 것만 둔다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주의가 아닌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가 소음, 교통, 지역 오염을 감당하고 누가 그 부를 가져가느냐의 문제죠. 따라서 진짜 문제는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기업, 납세자, 사용자, 아니면 이웃 주민들? 만약 답이 두고 보자라면 쉬운 길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패치, 지연, 그리고 점점 더 스트레스 받는 네트워크. 그래서 인공지능이 성장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력 품질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인데 인공지능이 전력망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5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계획입니다. 마법도 아니고 트윗도 아닙니다. 5개의 층이 함께 시스템을 지탱하고 좋은 점은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층은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력파형 품질, 고조파, 전압 이벤트, 부하 변동을 측정하지 않으면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다 괜찮아 라는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의 전력 품질 투명성입니다. 단순히 정전 여부가 아니라 전력파형 상태는 어떤가요? 몇 개의 이벤트인가요? 어떤 THD인가요? 어떤 주파수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또한 집이 아닌 원천에서 필터링하고 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고조파를 발생시킨다면 좋은 멀티탭을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대형 발생원의 고조파 필터와 적절한 전자장치, 연결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자세계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 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제한 기준을 준수해왔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21세기 대형 산업시설이 GPU로 가득한 굴뚝 없는 건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센터를 유연한 부하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가장 과소평가된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훈련이나 내부 작업 같은 일부 계산은 최악의 시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염 속에서 저녁 7시에 전력망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무작정 AI 훈련을 밀어붙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연한 수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피크 시간대 부하를 줄이거나 작업을 저부하 시간대로 옮기거나 가능하면 지리적으로 부하를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AI가 전력망을 망가뜨리게 하는 대신 전력망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층은 빠른 저장 장치입니다.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배터리죠. 기존 전력망은 피크 발전소로 몇 분 내에 대응하지만 일부 문제는 몇 초 만에 발생합니다. 대형 배터리는 과잉 전력을 흡수하고 즉각적인 전력을 공급하며 전력 변동을 완화하고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화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는 재생에너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동성 있는 에너지를 더 사용하기 좋은 에너지로 바꾸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와 송전, 즉 시스템의 기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연하고 변동적이지만 확고한 기반이 없다면 네트워크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자력과 장기 계약을 맺고 지열을 활용하며 가스로 확장하고 새 송전선과 변전소를 짓는 겁니다. 특정 기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단순한 것, 즉 24/7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계는 새 용량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낙관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잘 진행된다면 AI의 압력이 전력망, 배터리, 송전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경제적 동기가 될 수 있고 이는 전기화와 재생에너지에도 필요합니다. 잘못 처리되면 AI는 임시 방편을 밀어붙이는 거대 고객이 되고 그 숨겨진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큰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전기를 망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소비 패턴을 바꾸고 왜곡을 일으키며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자동 반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점은 정전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심한 가전제품, 이상한 고장, 수명 단축, 유지비가 비싼 전력망으로 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쁜 결과가 불가피한 건 아니지만 패널만 더 설치하면 된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측정, 필터링, 유연성, 배터리, 안정적 전력과 송전 등 5가지 요소로 해결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투명성을 요구하고 압박하세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면 일자리와 투자뿐 아니라 전력 품질 지표와 완화 계획도 공개하도록.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데이터 센터를 기준을 충족하고 완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의. 배터리 같은 지루해 보이는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세요. 변전소, 송전, 현대화. 섹시하진 않지만
재앙을 막는 것들이죠. 기업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부하에 유연한 컴퓨팅 정책과 스마트 스케줄을 도입하세요. 소비자라면 기본을 지키세요. 과전압 보호장치 설치, 노후 전기 설비 피하기, 하지만 공포는 금물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전력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으니 미래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법에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